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오세훈표 민간 재개발 방식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이 공공 재개발보다 더욱더 긍정적인 반응을 지금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사업주 공모를 위한 기준 동의율이요, 무려 30%로 10%인 공공 재개발보다도 훨씬 더 높게 지금 나오고 있고요. 또 공모 기간도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이 사업장에 선정이 됐다라고 합니다. 일부 사업체는 동의율이 이미 70%를 넘어서요, 곧바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까지 나타난 상황이라고 하네요. 향후 서울의 재개발과 재건축 시장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도 또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까지 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부동산 오네요. 이와 함께 다양한 정보도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 투자처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투자처와 관련된 정보들까지 좀 전해드릴 텐데요. 두 곳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어서는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정보 전해드릴게요. 다세대 주택은 투룸이고요. 주거용 오피스텔은 1.5룸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 가구 상황에 맞춰서 또 정보를 전해드릴 테니까 이런 부분을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방송 보시면서 또 궁금하신 사연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요즘 부동산 이슈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앞서서 제가 오프닝을 통해서 전해드렸던 이제 공공 재개발, 민간 재개발과 관련해서도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또 안고 계시는데요. 계속해서 좀 풀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와 함께 좋은 부동산 투자처와 관련된 정보 전해주실 분부터 소개해드릴게요. 리얼파트너스의 이재익 소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소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근 이슈라고 하면은 대출 규제 강화를 꼽을 수가 있겠죠. 가계부채 강화가 본격적으로 내년 1월이면 더 강화가 되게 되었는데요.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은 드디어 집값이 잡힐 수 있을까요? 그게 여러분들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되겠죠. 오늘 그 내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의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재테크 전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자, 최근에 가계부채 보완 대책이 또 발표가 됐죠. 과연 이번에는 집값을 잡을 수 있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매주 한 주간 동향 짧게 점검해드리고 있겠죠. 한번 점검해 볼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대출 규제 강화에도 거래 절벽은 심화됐지만 오히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어떻습니까?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지난주와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큰 차이를 띠고 있지는 않죠. 대출 규제 강화에도 전국의 주간 상승률은 0.24%, 수도권의 경우도 0.28%, 꾸준히 상승폭이 큰 상황이고요. 서울의 아파트값 역시 0.16%, 지난주하고 크게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강남 3구의 경우도 0.22%, 그리고 경기도의 경우도 0.33%, 지방의 경우에는 오히려 소폭 상승률이 높아졌네요. 0.21%. 즉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되기 시작한 것은 올해 7월부터 시작되었고요. 좀 더 이번에 보완 대책에서 내년 1월 그리고 내년 7월에 좀 더 강화가 되었지만 되게 규제가 보완되고 있지만 오히려 전국의 아파트 가격은 잡히기는커녕 상승폭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 발표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DSR 규제가 강화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DSR이 뭘까요? DSR은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되겠죠. 그 개인별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이 규제가 더 강화되기 되었다라는 점인데요. 언제부터일까요?
바로 내년 1월, 그러니까 2달 후가 되겠죠. 얼마 남지 않았다. 2달 후가 되면 내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DSR 규제가 좀 더 강화가 되기 시작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DSR 규제는 대출액이 2억 원 초과할 경우에 DSR이 좀 더 강화가 돼서 40% 적용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내년 7월부터는 총 대출액의 1억 원만 초과만 되어도 DSR이 확대 적용된다. 그만큼 대출 받기가 어려워지게 된다라는 점이 되겠습니다. 자, 하물며 제2금융권 개인별 DSR 기준마저도 좀 더 강화가 되게 되었는데요. 기존에는 60%이던 것이 좀 더 강화가 돼서 40%로 강화가 되게 되었다. 또 뿐만 아니라 대출 만기도 축소가 되게 되었고요. 대출 한도가 앞으로 줄게 될 전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원리금 분할 상환 대출 비율도 확대가 된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 서민들이 무주택자들이 대출 받기가 내년부터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에 대한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 대한 효과는 뭐가 있을까요? 이미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대출을 활용해서 집을 가지고 계시죠. 문제는 누구한테 있을까요? 오히려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 중심으로 대출을 시행을 함에 따라서 지금 무주택자 분들 중에서도 우리 젊은 층들과 서민들 그리고 취약계층이 그만큼 내 집 마련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에 박탈감이 더 커질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좀 더 디테일하게 살펴보면 차주 단위의 DSR 단계적 확대 조기 도입을 하는 이번에 대책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주담대가 있겠고 신용대출이 있는데요. 자, 1단계 벌써 이미 시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올해 7월부터 이미 단계적으로 시행이 되기 시작했었고요. 자, 올 7월부터는 주담대의 경우는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 DSR이 이미 적용되고 있고요. 그리고 신용대출의 경우는 1억 원 초과가 하는 경우에도 역시 규제가 이미 올해 7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었다라는 점이고 거기서 단계적으로 2단계 그리고 3단계에 나눠서 좀 더 강화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시기가 2단계와 3단계가 좀 더 6개월씩, 1년씩 단축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자, 2단계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원래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 7월에 시행될 예정이었다가 바뀐 시기가 바로 1월로 6개월 단축됐다. 바뀐 내용을 보면은 총 대출액이 2억 원만 초과될지라도 DSR을 강하게 적용을 한다. 그만큼 대출 받기가 더 어려워지게 되겠죠. 이 상황에서 기존에 있던 지금 시행되고 있는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뿐만 아니라 신용대출의 경우는 1억 원 초과를 계속 유지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3단계의 경우는 어떨까요? 3단계의 경우는 2023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것을 1년을 당기게 됩니다. 내년 7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은 총 대출액 1억 원만 초과되더라도 DSR을 적용을 받게 된다. 자, 즉 1억 원만 초과된다라면 사실상은 기존에 시행이 되었던 전 규제 지역 6억 원 초과 주택에 적용되던 주담대라든지 그리고 신용대출 1억 원 초과되는 내용에 큰 의미가 없어지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내용은 폐지가 된다. 그만큼 웬만한 주택을 구입을 할 때는 그럼 DSR이 적용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만큼 우리 무주택자들이 이 가격이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집 사기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적용 DSR 대출 만기도 축소되게 되었는데요. 현행은 일괄 적용되던 만기가 앞으로는 어떻게 됩니까? 평균 만기로 바뀌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자, 여기가 분모가 되겠습니다. 기준 연수가 분모가 되겠고요. 기준 연수가 분모, 그리고 대출 원금이 분자가 되겠죠. 분자. 이 중에서 기준 연수가 어떻게 됩니까? 숫자가 줄어들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결과적으로 한 해 갚는 금액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하면 대출 규모도 대폭 축소가 되는데 한 해에 갚아야 될 금액이 커진다라고 하면은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우리 무주택자분들이 대출 받기도 힘든데 한 해에 갚아야 될 금액이 커짐에 따라서 부담이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현상이 벌어질까요? 그만큼 거래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도 굉장히 거래 절벽에 빠졌다 하고 있는데 앞으로 거래 절벽이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이 예측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이 단순히 그렇다면 이 대출 규제만 가지고 집값이 잡힐까요? 여기서 복병이 있죠. 정부 입장에선 복병이 있는데 바로 전셋값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전셋값을 잡을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집값 잡기는 사실상은 쉽지가 않다라는 내용이 되겠는데요.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임대차 3법이 작년 7월부터 시장이 되었죠. 시행이 되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중 가격과 전세값 폭등이 야기가 됐는데요. 실제로 여기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는 바와 같이 임대차법 시행이 된 게 작년 20년 7월이었는데 한번 그 작년과 지금 올해 비교한 데이터를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할까요? 전국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전국의 전세 가격 임대차법 시행 전에는 전국이 2억 한 3,692만 원이었던 것이 임대차법이 시행된 이후 1년 지난 이후는 어떻습니까? 1억 정도 이상 상승을 했고요. 수도권은 어떨까요? 시행 전에는 3억 2,255만 원이었던 것이 무려 4억 4,339만 원으로 뛰었고요. 서울은 더 심각하죠. 시행 전에는 4억 6,458만 원이었던 것이 지금은 6억 2,471만 원. 이 정도로 임대차 3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굉장히 폭등을 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이중 가격이 형성되는 부작용도 있었다라는 점이죠. 전세 가격이 뛰면 당연히 매매 가격과의 차이를 줄이면서 매매 가격이 밑으로 내려오기는 조정되기는 힘든 현상이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전세 가격을 잡지 못한다라고 하면 집값 잡기도 힘들다라는 결론이 나온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래서 최근에는 국토부 노영욱 장관께서 전세값 잡을 묘수가 있는지 질문에 대한 답변이 나왔죠. 어떤 답변이었을까요? 자, 정부 국토부에서는 전세값 잡을 묘안으로서 빌라 오피스텔의 공급을 늘리겠다. 그리고 사전 청약 공급을 늘리겠다라고 하지만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주 냉혹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뭘까요? 지금 수요자들은 아파트죠. 아파트 임차 수요자들인데 정부에서는 빌라 오피스텔 공급을 늘리고 있다라고 하니까 여기에서 수요자들에 대한 지금 미스매치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이 그만큼 실효성이 안 먹히고 있다. 시장에는 안 먹히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사전 청약 역시 입주 때까지 사전 청약 공급을 늘려본들 입주를 하기까지는 빨라야 6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 전에는 시장의 안정이 올 수 있을까요? 그 전에는 오히려 다들 입주할 때까지는 집을 사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죠? 전세에 머물게 되죠. 그러면 오히려 전세 공급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오히려 전세 가격은 더 상승할 수밖에 없겠다. 자, 여기서 전세값을 오히려 잡을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다주택자들의 종부세를 일시적이나마 인하를 해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하를 해주게 되면 오히려 전세의 월세화를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전세의 공급량이 늘어나면서 차라리 전세값을 잡을 수 있는 오히려 묘안이 될 수가 있는데 정부에서는 오히려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려본다면 이번에 역시 또 추가적으로 발표된 가계부채 보완 대책 과연 집값 잡는 데 효과가 있을까라는 결론이 되겠습니다. 자, 결론은 임대차 3법으로 이중가격, 전세값 폭등을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값 안정 없이는 집값 잡기는 사실상은 쉽지 않다라는 게 결론이고요. 두 번째는 오히려 대출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서 시장에는 거래 절벽이 더욱 극심해질 수밖에 없겠다. 자, 이런 현상은 우리가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왜곡이 심화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정부의 세금 정책은 어떻습니까? 양도세 세율이 너무 높죠. 다주택의 경우는 무려 양도세가 75%, 시세 차익의 75%니까 예를 들어 1억 시세 차익이 난다 하더라도
1억 그 차액 중에서 75%를 세금으로 나가게 생겼는데 누가 과연 지금 집을 팔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태로가 막혔기 때문에 팔 수도 없다. 지금 팔고 싶어도 팔 수도 없다라는 점. 그리고 집주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팔고 싶은데 팔 수도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집주인들이 과연 팔 생각이 없는데 가격을 내릴까요? 그렇지가 않죠. 오히려 집이 안 팔리면 호가 올린 채로 버티게 된다. 그러면 결국은 집값이 떨어지지가 않죠. 팔고 싶어도 팔 수는 없고 태로는 막혔고 나는 그러면은 팔지 않기로 결론을 내린 상황에서 가격을 내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집값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점이고요. 또 단기적으로는 어떻습니까? 4개월 후에 뭐가 있죠?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대선 결과까지는 대부분 시장에서 관망세가 늘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게 결론이 되겠고요. 그 이유로는 야당 유력 후보의 경우는 규제를 지금보다도 더 강화를 한다고 하고요. 또 야당의 유력 후보의 경우는 또 규제를 완화한다고 하기 때문에 아마 시장에서는 최소한 또 단기적으로 4개월 대선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관망세가 더 짙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최종 결론은 이번 가계부채 보완 대책에도 집값 잡지는 못하고 대출 규제 강화에 따라서 오히려 우리 무주택자분들 중에서도 우리 젊은 층들 그리고 서민들 취약계층들이 오히려 집을 더 구입을 못하면서 전세 가격은 뛰면서 상대적인 박탈감은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서 내 집 마련 전략 그리고 재테크 전략 잘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향후 대선 결과에 따라서도 많은 부분들이 바뀌겠지만은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관망세가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 또한 듭니다. 하지만 그 전에라도 우리가 미리미리 좋은 전략을 세워놓는다라고 하면은 어떤 대책, 어떤 규제가 와도 흔들리지 않겠죠. 자, 그런 부분들 우리 소장님과 함께 세워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상담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소장님, 상담은 어떻게 만나볼 수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 요즘 고민 많으시죠?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언제든지 편하게 전화 주시면 됩니다. 아래에 보이는 전화번호 2638-3994번, 2638-3994번으로 전화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을 함께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대1로 진행되고 있는 상담은 예약이 필수입니다. 꼭 미리 예약하셔서 여러분들께서도 탄탄한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으로 무료로 열어두고 있는 곳이니까 이곳으로 연락 주셔서 우리 소장님과 함께 보다 더 가치 있는 전략 세워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시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알찬 투자처와 관련된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 신당동에서 투룸 다세대 주택 오래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바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치부터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곳은 2호선과 6호선 신당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현재 시세는 5억 1천만 원에서 5억 3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소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바로 설명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에 서울시의 민간 재개발 인기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죠. 이번 공모에 무려 100곳 정도가 참여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아마 연말 12월에 한 25곳 정도로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아파트보다 서울에 있는 다세대 주택 빌라의 인기가 굉장히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또 앞으로 여러분들이 주목하면 도움이 될 만한 지역 중에 한번 신당동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신당동은 2호선과 6호선 신당역 도보로 2분 거리 아주 지하철과 가까운 초역세권 거리고요. 예상 실투자금은 전세를 놓을 경우에 1억 3천에서 한 1억 5천 정도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지역의 세 가지 장점은 뭐 당연히 중구 신당동 하면 입지 좋고요. 그리고 주변에 개발 이슈 풍부하고 앞으로 재개발이 될 만큼 낙후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장점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면 인근에 왕십리 역세권, 청량리 역세권 그리고 GTX가 개통될 삼성 역세권까지도 가까워지고요. 서울역까지도 가까운 지역, 바로 이 중심부에 있는 지역이 바로 신당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GTX가 개통이 된다라고 하면은 도심부의 접근성이 더욱더 빨라지기 때문에 향후에 집값 상승은 충분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좀 더 확대해서 살펴보면 신당동 위치가 어딜까요? 바로 여기 신당동 2호선과 6호선이 만나는 지역, 이 지역이 바로 신당동이 되겠고요. 주변에 왕십리 뉴타운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던 청량리역, 왕십리역 그리고 서울역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연결되는 이런 역들과 GTX가 개통될 경우에 시청 명동 동대문 서울역과는 뭐 거의 한 직주 근접 거리가 5분, 10분 정도 거리 단축되고요. 용산 여의도과의 거리는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로 단축될 뿐만 아니라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도 한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단축되는 거리이기 때문에 앞으로 집가 상승과 임대가 상승을 통한 시세 차익이 충분한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말씀드렸듯이 GTX ABC 노선이 만나는 트라이앵글 위치 중심에 있는 지역이 신당동이기 때문에 이 지역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앞으로 유동인구가 더욱 유입이 되면서 집가 상승 그리고 임대가 상승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이 충분하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고요. 그리고 도심부의 낙후 지역이기 때문에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지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90만 직장인 수요가 풍부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임대 사업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가 있는 위치고요. 그리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주변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미 DDP가 개발된 이후에 여기는 어떤 건축물 관광 명소가 됐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개발이 계속 진행이 됨으로 인해서 주변부의 집가 상승을 견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남은 개발 이슈를 보면은 이 DDP 주변으로 연계를 해서 신당동 패션거리 그리고 서울경찰청 기동대 본부 주변에 있는 국립중앙의료원 그리고 미 공병단 부지가 개발됨으로 인해서 이 인근에 있는 신당동의 땅값, 집가가 상승하고 전세가가 상승하고 그에 따른 시세 차익은 충분하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의 신당동, 중구 신당동 투룸 다세대 주택의 시세를 보면 5억 1천에서 5억 3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가를 보면 3억 6천에서 3억 8천 형성되기 때문에 이 차익이 투자금이 되겠는데요. 약 1억 3천에서 1억 5천 정도로 투자 겸 그리고 이처럼 아파트가 비쌀 때 서울권에서 좋은 내 집 마련 전략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워낙에 입지 여건이 좋다 보니까는 투자 목적뿐만 아니라 거주 목적으로도 충분히 메리트가 있는 곳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구 단위 계획이라든지 또 교통 개발 등 굵직한 개발 호재까지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이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더 궁금하신 사항은 연락 주시면 친절히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그리고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이어서 상담과 함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지역과 관련된 정보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서초에 위치해 있는 1.5루 오피스텔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바로 위치부터 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3호선 남부터미널역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도보로 약 5분 거리 위치해 있는 곳이고요. 지금 시세가 2억 5,500만 원에서 3억 1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곳인지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서초하면은 살기도 좋고 그리고 또 업무타운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는 직장인 분들에게 있어서는 또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어떤 곳인지 자세한 소개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다세대 주택 요즘 인기가 높다 보니까 이 다세대 주택 빌라도 투자금이 너무 크다 하시는 분들한테 딱 적합한 투자 금액이 되겠고요. 전세를 빼고 나면은 투자금이 한 4천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초동이 되겠고요. 3호선 남부터미널역 도보 약 한 5분 거리이기 때문에 역시 초역세권 거리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투자금이 말씀드렸듯이 가장 큰 장점은 전세를 놓을 경우에는 4천만 원밖에 투자금이 들지 않는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서초동 하면 여러분 잘 아시죠? 입지적인 장점이 우수하고 주변부의 개발 이슈 풍부하고요. 지금처럼 저금리 시대에 말씀드렸듯이 투자금이 4천밖에 안 된다라는 큰 장점이 되겠고 향후에 월세를 전환하더라도 예금 금리보다도 두세 배 높은 좋은 수익형 부동산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입지적인 장점들을 보면 서초동 하면 바로 이 위치에 있죠. 주변에 법저타운도 있고요. 바로 가까이에 강남 중심 업무 지역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공실 걱정할 필요가 없겠고요. 뿐만 아니라 고가주택 밀집 지역인 압구정동, 반포동, 대치동, 은마 아파트하고 가깝고 주변에
개발 이슈도 풍부한데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GTX C 노선이 예정되어 있고요. GTX A 노선은 착공에 들어가 있고요. 신분당선도 역시 착공 들어가 있고 내년에는 위례 신사선까지도 착공 들어갈 예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꾸준히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 그리고 투자금이 얼마라고 했죠? 4천밖에 안 들기 때문에 충분히 투자 가치가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개발 이슈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면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계획이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주변부 서초동 이 물건이 있는 지역의 지가가 꾸준히 상승될 거라고 기대해 볼 수가 있겠고요. 저 서초동 롯데 칠성부지가 63층 높이의 초고층 복합 개발될 예정이기 때문에 젊은 일자리 창출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점, 그리고 정보사 부지 역시 실리콘밸리 오피스타운이 조성될 거기 때문에 꾸준한 임대 수요가 많다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부터미널 개발도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주변부의 젊은 일자리 창출이 되면서 충분한 시세 차익이 가능하다라는 점이 큰 장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은 서초동 주거용 오피스텔의 시세를 보면 2억 5,500에서 3억 1천 정도 형성되어 있고요. 전세를 놓고 나면은 투자금이 평균 한 4천 정도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지금 선점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향후에 또 월세를 전환하더라도 충분한 안정적인 임대 사업거리가 된다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안정적인 투자처, 특히나 공실 걱정 없는 투자처 지금 찾고 계신다면 이곳이 또 하나의 안성맞춤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지금 서초동에 있는 1.5룸 오피스텔과 관련된 정보들 또 원하신다면 연락 주십시오.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열어두고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1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도 가치 있는 부동산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온에어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다면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1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가 더 편하신 분들은 역시나 문자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다만 정보 용료 100원 부과돼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역시나 계속해서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 기다리고 있는 정보들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곳들도 각각 가치와 그리고 미래 가치 굉장히 높은 곳들이거든요. 어떤 곳들인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강북구의 핵심 지역 마포구에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상권, 직주 근접 입지로 정말 많은 분들이 선호하고 있는 곳인데요. 마포구 망원동에서 3룸 아파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이어서는 동북권의 핫플레이스로 성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다양한 개발 호재가 또 예상되고 있는 곳인데요. 도봉구 창동에서 3룸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포구하고 그리고 창동에 있는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 가치가 굉장히 높은 곳들이니까 여러분께서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바로 첫 번째 분석 지역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포구 망원동에 있는 3룸 넉넉한 아파트 정보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위치부터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치는 6호선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해 있는 곳입니다. 시세가 7억 1,500만 원에서 7억 3,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이곳에 대한 정보 또 역시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분과 함께 정보들 받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박대근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만나보실 두 지역이 실질적으로 이제 실거주 수요에 대한 고민들을 갖고 계시는 분들, 굉장히 내 집 마련하고자 하는 의욕들은 있으시겠지만 지금 높아져 있는 아파트 가격들 굉장히 부담스러우실 거고, 지금 전세를 살면서 또는 월세를 살면서 내 집 마련을 위해서 뭔가 선투자를 해놓으시고자 하시는 분들이 보시면 딱 적당한 그런 지역들과 그리고 또한 투자하기에 합당한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약간 실거주 특집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마용성에서 대표적인 지역 마포구 내에서도 한강변을 끼고 있는 지역이 많지가 않은데, 그 지역 내에서 개발의 호재 그리고 또한 입지적인 여건을 너무나도 탄탄히 가지고 있는 망원동에서 오늘 아파트 한번 먼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높은 거주 선호도가 좋은 이유 중에 하나가 말씀드렸다시피 한강을 끼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평지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역세권이면 역세권 또는 수세권이면 수세권, 그리고 또한 주변 지역으로의 입지 여건들, 또한 주변에 많은 업무단지와 그런 대학가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임대를 하시기에도 또 실거주하시기에도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권이 계속해서 홍대 상권이라든가 이대 상권, 그리고 마포구의 핵심적인 업무타운들의 상권들, 그리고 공원화 조성과 재건축 이슈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대형 개발 호재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 지역으로 망원동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망원동 3룸 아파트와 관련된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굉장히 높은 요즘에 굉장히 귀한 정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여러분께서도 입지 어떤 개발들이 있는지 꼼꼼히 확인해 보시고 접근해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럼 바로 입지 여건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어떤가요, 대표님? 자, 주거의 환경을 따질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거의 목적이라 함은 내가 무언가 휴식을 하고 쉬기 위한 안락한 그런 모습들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아파트가 서울시 내에서는 가장 한정적인 그런 재원의 상태에서 좋게 구성되어 있는 신축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실질적으로 거주를 하는 데 있어서의 아파트는 층간소음부터 시작을 해서 또는 높게 형성되어 있는 가격대,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공원이라든가 숲세권들이 잘 조성되어 있는 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인기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실 거예요. 자, 공세권이라고 하는 이런 신주어들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공원과 역세권이 같이 함께 모여 있는 지역들인데, 이런 친수 환경이라든가 또는 신도시 내에서도 이런 수변공원들이 잘 갖춰져 있는 곳이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만큼 도시가 발달할수록 숲의 가치라든가 공원의 여건들, 그리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서 지쳐 있었던 이런 모습 속에서 뭔가 활력을 찾기 위한 운동이라든가 또는 공원의 존재가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는데, 숲을 통해서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미래 가치에 반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거의 트렌드가 계속해서 변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한강변을 끼고 있기 때문에 수세권, 즉 마용성 라인들은 실질적으로 한강변 주변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업무지까지의 접근성이 좋아서 가격대가 계속해서 올라가는, 선호도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수세권과 그리고 숲세권이 같이 함께 프리미엄으로 접목되어 있는 지역, 바로 망원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곳 망원동입니다. 망원동은 마포구 내에서도 상암동의 이제 월드컵 공원이라든가 하늘공원 등을 그대로 이용하실 수가 있겠고, 더욱이 이제 망원동에서 도보로 이용을 해서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는 인접되어 있는 곳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숲세권으로서 또 수세권으로서의 그런 환경들이 잘 갖춰져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곳 망원동에서 역세권 마포구청역 6호선을 이용할 수 있겠는데요. 6호선을 따라서 서울 도심 중심가로서의 그런 지역들 진입이 굉장히 용이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망원동에서는 바로 말씀드렸었던 공세권,
숲세권과 바로 이런 역세권을 끼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주변 지역에서 이제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는 곳인데 이미 20억대 이상의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는 곳이 바로 마포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아울러서 동북권, 강북권 최대의 재건축 예정지로 구성되어 있는 성산시현 아파트의 재건축 이슈가 같이 함께 발생이 되면서 이주 수요가 이 주변 지역으로 퍼져나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주 수요들 실질적으로 약 5천여 세대 정도가 구성될 수 있는 대단지이기 때문에 이주 수요에 따른 집가 상승 또 아파트 가격의 상승들이 같이 함께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상암 DMC 라인에서는 상암 업무지가 위치하고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동쪽으로 이동하신다면 합정과 그리고 공덕 라인까지도 바로 6호선으로 연결될 수 있는 굉장히 교통 편의성이 우수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내부 순환도로를 이용하시거나 동부간선도로 이제 강변북로 라인들과 서해안 고속도로까지 직접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월드컵 대교가 개통을 하면서 교통의 편의 시설이 더욱더 좋아지는 모습들을 같이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합정 라인으로 이동을 하시게 되면 홍대 상권과 신촌, 이대 상권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젊은이들, 이제 대학생 수요들이라든가 또는 젊은 층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적인 특징을 좀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망원동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교통도 굉장히 원활하고 이제 간선도로라든가 또는 고속도로 진출입 그리고 또한 대중교통편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주변의 업무시설에 직접적으로 이동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울 전 지역으로의 이동이 굉장히 용이하다, 사통팔달 굉장히 교통편이 잘 발달되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바로 상암 DMC가 바로 한정거장으로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동쪽 라인으로는 공덕 업무지구들 굉장히 대규모의 업무시설 그리고 남쪽 라인으로는 영등포 여의도의 금융중심지로서의 그런 개발 사업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면서 금융권과 정치권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업무시설 여의도가 위치하고 있고요. 또한 마곡과 신산업단지죠. 마곡과 쥐밸리 구로 디지털 단지, 가살 디지털 단지가 위치하고 있는 쥐밸리까지의 접근성도 망원동 주변, 마포구 주변 지역으로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3도심의 대표적인 지역 여의도뿐만이 아니라 도심 지역과 그리고 강남권 라인까지도 실질적으로 6호선을 따라서 그리고 또한 올림픽대로라든가 또 강변북로를 따라서 이동할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무시설까지의 접근성, 직장인들의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바로 망원동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이곳 이제 아파트 방 3개로 이루어져 있는 넓은 3룸 보실 수가 있겠는데 25평형 아파트에서는 뭐 대학생 자녀가 있을 수도 있겠고 실질적으로 이제 4인 이상의 거주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주변의 대학군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연대라든가 이대 그리고 홍대 서강대가 바로 인접되어 있는 모습들 직접적으로 이동하기에 굉장히 가까운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망원동이다. 그리고 또한 대학과 연계되어 있는 상권의 발달로 인해서 이 상권들이 더욱더 확장세를 이루고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네, 우수한 학군이 갖춰져 있고요. 그리고 사통팔달, 교통을 또 이용할 수 있는 입지적인 장점 갖추고 있는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을 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다양한 개발들이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시세 차익까지 누려보실 수 있다라는 건데요. 다 어떤 내용인 건지도 이어서 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설명 좀 들어볼까요? 자, 아파트 가격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지역 바로 마포구가 되겠습니다. 이미 20억 이상이 되는 아파트가 속속 나오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서울의 아파트 평균 매매가 이미 10억, 11억을 넘어가고 있는 모습들에서 지가가 너무나도 빠르게 올라가고 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이런 아파트 가격들에 투자를 하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를 하고 있는데 주택을 취득하기 위한 방법들, 대출 규제라든가 또는 취득세의 그런 중과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라든가 또는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방법, 또 7억대의 금액으로 아파트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을 지금 방송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투자의 접근성들 필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개발 호재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가격대는 더욱더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마포구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성상 시형 아파트 라인들 이미 이곳의 재건축 안전진단 지금 현재 통과를 하면서 정비구역 지정을 임박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약 5천여 세대 정도의 대규모 단지가
들어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5천여 세대면 어느 정도인가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헬리오 단지가 이제 약 9천여 세대 정도 되기 때문에 송파구 9천여 세대와 이제 동부권 이제 동쪽 라인에서는 북쪽 라인에서는 마포구, 서부권에서는 이제 마포구가 그 헬리오를 대체할 수 있는 신규 주택단지로 대규모의 규모를 자랑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폭발적으로 이주 수요가 발생될 수 있는 약 3,700여 세대가 이주를 하기 때문에 이 이주 수요 또한 주변의 집가를 빠르게 올려줄 수 있는 향후의 잠재 지역으로 구성될 수 있는 호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이미 공세권, 숲세권 아파트 분양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라는 분석들은 너무나도 잘 나와 있고 숲세권이라든가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가 프리미엄을 얻을 수밖에 없는 것은 단순히 주거지가 업무시설에 가까이 또는 교통편이 편리한 것뿐만이 아니라 삶의 주거에 있어서도 너무나도 높은 비중으로 이런 부분들이 차지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단지 내에 구성되어 있는 모습도 분명 중요하지만 주변 지역에 한강을 끼고 있거나 또는 이런 상암 지역들의 그런 공원화 조성에 가까이 위치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굉장히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인리 화력발전소 지하 계획이 지금 현재 추진이 되면서 이미 이곳은 현대화 사업들 어떻게 보면은 공원지상부는 이제 공원화로 지상부는 공원화로 조성이 되면서 뭔가 이런 문화창작 발전소에서 어떻게 보면 과학적인 이미지와 그리고 또한 문화적인 부분들이 같이 함께 공존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화력발전소의 영향들은 지하로 구성을 하면서 굉장히 그런 실리를 잘 추구하면서 공원까지 잘 조성되어 있는 모습들, 예전의 흉물이 아닌 이제 시민들과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재바꿈 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지금 현재 서부간선도로와 바로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연결이 되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실질적으로 서부간선도로 지하가 같이 함께 추진이 되고 있죠. 그래서 구간별로 이제 완공이 된 모습들인데 서부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서남권으로의 이동들이 굉장히 용이해지는 굉장히 편리해지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용을 하면서 굉장히 교통이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좋은 점들은 이제 경기권으로의 진출이 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의도라든가 또는 마곡까지의 진입들 그리고 쥐밸리가 또 위치하고 있는 곳까지의 이동들이 더욱더 용이해지기 때문에 업무시설까지의 접근성, 대형 업무타운의 접근성에 배후 주거지로 바로 마포구가 포함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울러서 이제 원종 홍대간 광역철도가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상암과 DMC 라인들로 해서 홍대까지 서남권에서의 교통 호재, 신안산선뿐만이 아니라 원종에서 시작되는 이제 홍대 라인의 교통, 광역 철도망도 굉장히 큰 호재로 받아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자, 상암 DMC 롯데 쇼핑몰이 들어선다라고 확정이 됐습니다. 연내 이제 착공이 들어가고 이곳에 약 8년 만에 어떻게 보면은 수건 사업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빨리 착공이 된다 하면은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일자리뿐만이 아니라 복합 쇼핑몰이기 때문에 영화관이면 영화관 그리고 또한 이곳에 쇼핑을 할 수 있고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이 상암 DMC에 몰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굵직한 개발들이 이루어질 예정이고요. 이로 인해서 호재 크게 또 누려보실 수 있는 곳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곳 어떻게 우리가 투자 전략 수행하면 좋을지도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라인에서 7억대 시세로 이제 구입이 가능한 지역이 되겠습니다. 자,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 그러시면은 전세가 약 6억 정도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투자 금액은 1억 2천에서 1억 3천만 원 정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월세 놓으실 경우에는 150에서 160만 원 정도 대출 금액을 제외하고 3억 2천에서 3억 3천만 원 정도의 월세 투자도 가능하시고 내가 실거주를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약 4억대 정도의 실제 금액으로 내가 입주가 가능한 3룸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아파트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연락 주시면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02-6381-3994번 또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빠르게 다음 지역도 가보도록 할게요. 창동에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넓은 3룸이거든요. 바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자, 위치가 1호선하고요. 4호선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창동역에서 도보로 약 8분 거리 위치해 있고요. 지금 이곳의 시세는 4억
2천만 원에서 4억 2,500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어떤 곳인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0세대 미만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이제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다 보니까 요즘은 또 아파트에 대한 부담감으로 도시형 생활주택이나 또는 오피스텔 굉장히 많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준주거 지역입니다. 실질적으로 준주거 지역이라 함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또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땅값이 비싼 지역으로 구성을 해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곳 도봉구 창동 3룸 도시형 생활주택 입지가 정말 최강인 지역으로 함께 만나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서울 2030 플랜 7광역 중심지에 바로 창동이 들어가 있다는 점, 그리고 또한 주변에 아파트 단지들이 잘 구성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도봉구 내에서 어떻게 보면 인구가 계속 꾸준하게 늘어나고 있고, 그리고 또한 생활의 인프라가 잘 탄탄하게 갖춰져 있는 모습에서 주거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개발 호재 또한 신경제 중심지로서의 개발 사업들, 많은 일자리와 GTX 신호선이 예정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에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상위권 지역 바로 동부권이 차지하고 있죠. 그중에서도 도봉구 서울 평균 19.91%에서 26.19%로 굉장히 높은 상승률들, 서울을 평균치를 훨씬 웃도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지역이 바로 도봉구가 되겠습니다. 단순 베드타운의 도봉구가 이제는요 이렇게 가격대가 올라가는 이유가 일자리가 늘어나고 교통이 좋아지고 주거의 환경들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자, 창동역과 노원역을 아우르는 지역, 이곳 바로 창동상계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이라고 지칭되어 있는 곳이 되겠습니다. 이곳에 문화면 문화, 여건이면 여건, 그리고 일자리면 일자리, 교통이면 교통, 이런 환경들이 모든 부분들이 다 개선되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창동역에서 약 7, 8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지역,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형 생활주택 3룸이 되겠습니다. 자, 주변을 바라보시면 1호선, 4호선을 이용할 수 있는 더블 역세권이고요. 이곳에 앞으로 GTX 신호선이 들어가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 앞으로 만들어질 수 있는 창동역이 되겠습니다. 또 아파트 단지들을 끼고 있기 때문에 이미 기존에 인프라 잘 갖춰져 있는데 그중에서도 학군 수요도 굉장히 풍족할 모습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넓은 3룸이기 때문에요. 자녀를 키우기, 교육시키기 굉장히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창동이 앞으로는 이렇게 변합니다. 지금 창동역 주변으로 해서 복합 환승센터뿐만이 아니라 창업문화센터, 그리고 대규모의 음악 공연장들이 구성이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개발 호재에서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아레나 공연장 약 2만여 석 정도의 규모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연간 90회 이상 250만 명 이상의 관람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개발 호재에 함께 지금 공사가 이미 시작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곳도 역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300여 개 이상의 문화 기업들이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문화창작 레지던스와 그리고 문화창작 시설이 같이 함께 창동역 주변으로 지금 현재 입점을 하고 있고요. 자, 아까 말씀드렸었던 창동이 이런 문화도시로서의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더불어서 일자리 창출이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 부지와 창동 차량기지에 또 들어설 예정입니다. 자, 이곳 같은 경우에는 약 8만여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제2의 코엑스를 목표로 구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부권에서 어떻게 보면은 자족적인 그런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모습에서 단순 베드타운이 아닌 직접적인 문화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는 지역으로 호재를 보실 수가 있겠고요. 자, 지금 현재 GTX 신호선이 창동역에 예정되면서 이곳 창동역 민자 역사 개발들이 같이 함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복합 환승센터가 조성이 되고, 창동역은 광운대와 청량리를 지나서 삼성역, 강남권까지 약 3정거장으로 약 15분 정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변모하기 때문에 동부권 외곽 지역이 아닌 이제 서울의 중심가까지 접근성이 더 좋은 지역으로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차량을 이용해서도 동부간선도로 지하사업을 통해서 영동대로 또 광명문로까지 진출입이 더욱더 용이해지는 모습들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금액은 아파트를 대체할 수 있는 금액으로 4억 2천에서 4억 2,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세 놓고 투자를 하신다면 약 4,500만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실질적으로 내가 거주를 하겠다라고 하신다면 대출을 활용하셔서 약 2억 5천 정도 실제 거주 비용, 그리고 월세를 받으실 경우에는 보증 금액을 제외하시고 약 2억 원 정도의 월세 투자 혹시 함께 가능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굉장히 매력적인 투자처입니다. 심지어 소액으로까지도 투자 접근이 가능한 곳으로 보여지니까 여러분께서도 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 밖에도 더 다양한 정보 원하신다면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정보까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모두에게 열어두고 있으니까 저희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0263839994번 그리고 정보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랄게요. 자, 저희 부동산 오네요. 오늘 다양한 정보도 좀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